실체 코드를 보면 이제 cp스타커 안에 우리가 연속으로 자료를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subscribe 함수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인자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받고 싶은 시세의 코드를 인자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dsc cbo 1.stalker라는 클래스를 이제 객체를 디스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로드해서 오브젝트 스타커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그럼 이제 셀프 오브젝트 스타커라는 변수는 이제 ds15 1.stalker 객체를 로드하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고, 그 객체를 아까 얘기한 win32.compliant with event 함수, 아까 일회성 요청에는 없던 함수라고 했던 이 이벤트 등록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준다. 그 cp스탁 그 객체를 여기 인자로 집어넣어 주고, 이벤트 클래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데, 이 cp 이벤트는 우리가 앞으로 정의할 이 cp 이벤트 클래스의 이름인데, 뭐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정해주기 나름인데 지금은 cp 이벤트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이 cp 이벤트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클래스인데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벤트 함수를 등록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set input value를 이용해서 종목 코드를 등록하고, 이 0은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종목 코드 등록할 땐 항상 0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 코드를 설정하고, 다음에 이 cp 이벤트라는 이 클래스에다가 이 자기 자신 ds15 스타커 이 객체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앞에 없었던 내용인데 이 크레온 API 이 클래스를 API 객체를 cp 이벤트에다가 인스턴스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subscribe 함수를 실행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종목을 등록하는 과정이 끝난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두면, 만약에 시세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러면 on received라는 신호가 발생하고, 이 on receive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cp 이벤트 클래스 안에 on received 함수는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on received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get header value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찾아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밑에 이제 실시간으로 연속으로 계속 자료를 받아오는 요 코드는 제가 아직 수정하기 전이라서 요 들어오는 값들이 뭐 우리가 원하는 제가 앞전에 설정해놨던 그런 테이블 뷰하고 모양이 맞지는 않습니다. 아직 요거는 제가 완전히 손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흐름만 과정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프로그램에는 일회성으로 자료를 받아오는 것까지는 뭐 지금 당장 되는데, 이렇게 subscribe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론 당연히 이제 장중이 아니니까 실시간 효과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 하더라도 요 칸에 정확한 값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정확한 값이 들어가려면 요 get header value를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 값들로 세팅을 해놓고 그걸 받아서 요 테이블 뷰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이 코드를 손을 다 완전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코드가 완성되어 있지는 않고, 일단 일회성으로 받아와서 테이블을 데이터를 맞춰 놓는 것까지는 코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그 자료를, 시세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는 이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에는 이제 이 테이블 뷰에 관련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오늘 설명을 마칠 건데요. 일단 이제 잠깐 뭐 설명이 좀 길었으니까 일단 잠시 휴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보고 있는 요 화면에 요 MS 엑셀 같은 요 화면이 요 부분이 테이블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Qt 라이브러리 Qt 디자이너에 들어가 보면 Qt 디자이너 왼쪽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테이블 위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게 다른 게 아니고 테이블 위젯이라는 걸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걸 올려놓고 이 안에다 값을 집어넣은 건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엑셀처럼 이렇게 칸이 쳐져 있진 않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줄이 이제 쳐져서 엑셀처럼 보입니다. 이제 테이블 위젯하고 비슷한 테이블 뷰라는 것도 있는데 사용 방법이 약간 다르니까 우선 일단은 테이블 위젯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뷰를 사용해서 작성하셔도 될 텐데 이게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를 테니까 일단은 테이블 위젯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Qt 디자이너에 들어가서 이렇게 테이블 위젯을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고 윈도우에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윈도우에다가 이 메뉴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제로 만들었던 그 메뉴입니다. 그 메뉴 그대로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테이블 뷰 위젯을 집어넣고 요거는 레이블 여기 보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 위젯을 갖다 놓고 글자를 바꾼 겁니다. 여기다 레이블 이렇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글자를 바꿀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겉에 디자인을 대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이제 업데이트 버튼인데 아직 뭐 제가 실제로 기능을 집어넣진 않고 그냥 버튼만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버튼은 딴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끌어다 놓기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글자는 이렇게 또 더블 클릭하면 글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t 디자이너에서 윈도우 이렇게 화면을 만들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거나 여기 파일 저장하기를 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파이참으로 돌아와서 코드를 작성해 넣어 주는데 그 코드가 들어가는 자리는 요거는 윈도우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윈도우 클래스 안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보통은 그 초기화하는 init 함수 밑에다가 집어넣는데 저도 이렇게 밑에다가 집어넣는데 보면 setUI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함수 밑에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고 setUI 함수를 요 위에 초기화하는 함수에서 불러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테이블 위젯을 설정하는 그 함수를 setUI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UI 관련된 그 PyQt로 만든 그 윈도우 화면을 이 안에다 다 집어넣고 setUI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그 안에다 다 집어넣고 그거를 요 클래스 초기화하는 클래스에서 클래스에 초기화하는 함수 init 함수에서 불러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et UI 함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load UI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pyQt에서 작성한 이 함수를 여기 이제 win3.ui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 그 저장한 거를 저장할 때는 이 파이썬 프로젝트 안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죠. 같은 프로젝트 안에다 저장을 하고 저장한 거를 load UI 함수를 통해서 불러와서 self.ui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 타이틀을 바꿔주기 위해서 set window titl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윈도우 타이틀 이름을 적어 넣어 줍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알고 트레이더라고 넣었는데 각자 자기가 뭐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set window title 함수를 이용해서 윈도우 이름을 정해주고 여기서 뭐 윈도우 사이즈를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밑에 제가 주석 처리한 거는 윈도우 사이즈를 변경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냥 Qt 디자이너에서 본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윈도우 엑셀의 그 제목칸에 헤더라고 부르죠. 이 칼럼 헤더라고 부르는 그 테이블 뷰의 제목에 해당하는 실제 화면을 한번 보면 이 제목에 해당하는 종목 코드니 종목명이니 이런 이 헤더에 해당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중괄호를 치고 그 안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이제 리스트 자료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종목 코드, 종목명, 현재가 뭐 이렇게 해서 쭉 집어넣어주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컬럼 헤더스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요 밑에 코드는 뭐 그 다음에 그 칼럼 헤더를 set row counter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set column header라는 그 리스트를 set horizontal header labels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헤더를 설정해 줍니다. 이 밑에 있는데 set horizontal header label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헤더를 설정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그 헤더의 값을 설정하는 함수고 여기서 price table이라고 되어 있는 객체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Qt 라이브러리에서 요 테이블 위젯을 설정하고 제가 그거 이 테이블 위젯의 객체 이름을 오브젝트 네임을 price table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각자 뭐 알아서 정의하는 건데 이름을 제가 price table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는 self price table 하고 이름을 붙이면 자동으로 그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ice table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고 이 위젯을 가리키는 객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set row count를 이용해서 행수를 결정해 줍니다. 행수를 결정하고 set column count를 통해 가지고 이게 몇 개 칼럼을 가질 건지 그러니까 위에 set column count나 set row count는 컬럼 개수와 행 개수를 설정하는 함수인데 그 위젯의 행과 열의 개수를 설정하는 함수인데 컬럼 개수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컬럼 헤더를 11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뭐 10을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고 여기 컬럼 로우 카운트에 len이라는 함수가 붙은 것은 이 코드 딕트라고 아까 우리가 종목 코드를 딕셔너리 형태로 코드 딕트라고 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종목 코드를 설정해 줬는데 이 종목 코드가 지금은 5개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종목 코드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늘릴 때마다 요 값을 수동으로 매번 뭐 몇 개 이 들어가 있는 코드가 종목 코드가 몇 개인지를 계산해서 집어넣는 게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 될 테니까 그때마다 이 코드 개수를 늘릴 때마다 뭐 이 함수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이제 줄수가 이 테이블의 셀 행 개수가 몇 개인지 그때그때 이렇게 바꾸면 번거로우니까 이 코드 딕트 앞에다 len이라는 함수를 붙이면 이 len 함수를 실행하면 코드 딕트가 모두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딕셔너리인지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코드 딕트가 지금은 5개, 종목 코드가 5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n 함수를 실행시키면 5를 출력하고 5를 아웃풋으로 뱉어내고 그러면 set row count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테이블 위젯의 행 개수가 5줄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컬럼 카운트를 이용해서 11개의 행을 설정하고 그러면 이제 보이는 모양이 아까 우리가 실행됐던 것처럼 11개 칼럼은 11개가 되고 줄수는 5개가 되고 이렇게 요 함수들에 의해서 개수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set horizontal header labels를 통해서 이렇게 헤더 제목들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그런 윈도우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까 한번 설명했듯이 cpstat mst라는 함수에서 시세를 호출하는 함수인 request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거는 다시 올라가면 앞에 이제 시작할 때 설명했듯이 일회성으로 자료를 한번 요청하는 그 함수이고 리퀘스트가 실행되고 나서 블락 리퀘스트를 하고 저쪽에 서버에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서버에서 자료를 받아오면 그 받아온 자료를 가지고 get header value 함수를 통해서 그 원하는 값을 뽑아내고 뽑아낸 다음에 그 price table 그 위젯 안에다가 set item이라는 함수를 실행해 가지고 그 안에다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테이블 위젯에다가 값을 설정한 함수가 set item 함수이고 이쪽에 line number라고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몇째 줄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줄까 하는 건데 이 몇째 줄에 들어갈 건지는 우리가 딕셔너리를 정의할 때 맨 앞으로 가보면 코드 딕셔너리 정의할 때 0,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정해줬는데 이 숫자에 따라서 이 숫자 값에 해당하는 이 셀에 가서 셀 행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0번 행이다 그러면 맨 첫 줄이 되겠죠. 맨 첫 줄에 첫 칼럼에 코드 밸류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라 이런 명령이고 이 두 번째 거는 첫 줄에 두 번째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1이면 이제 두 번째 칼럼에다가 네임을 설정해 주라 하는 이런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젯의 set item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설정해 주고 이게 이제 그 종목 코드가 몇 번째 행에 넣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 딕트를 이용해서 그 안에 이제 코드를 집어넣어서 하면 이 아웃풋으로 이 라인 넘버 우리가 설정해둔 코드 딕트에 설정해둔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대로 이제 행번호를 정해서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요 숫자 칼럼 번호를 바꿔가면서 바꾸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돌려보십시오. 돌려보면 이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price table이라는 그 테이블 위젯 앞에 main이라는 객체 이름이 또 붙는데 main이라는 객체 이름이 붙은 이유가 우리가 지금 테이블 위젯은 my window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값을 집어넣는 클래스는
my window 클래스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cpstack mst에서 집어넣게 되고, cpstack mst에서는 지금 my window에 있는 그 테이블 위젯이 어떤 메모리 상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 있는 변수들은 그 cp 클래스가 my window 클래스에 있는 그 변수들을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변수 이름만 가지고. 그래서 cpstack mst를 선언할 때 여기 cpstack m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cpstack mst 객체를 만들 때 mywindow라는 그 클래스의 mywindow 객체의 주소를 인자로 집어넣어 주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pstack mst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mywindow가 만들어내는 객체의 주소가 cpstack mst에 전달이 되고, 그 cpstack mst의 주소가 mainwin이라는 이 인자에 담겨서 self mainwin이라는 요 변수에 다시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mainwin이라는 변수에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다시 self mainwin이라는 변수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lf main이라는 변수는 mywindow가 만들어내는 요 객체, 여기 mywindow가 만들어내는 이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main이라는 요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mywindow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여기서 이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는데, 저렇게 mywindow라는 그 객체의 주소를 메인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price table이라는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self.main 하면 mywindow 객체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price table 위젯이 우리가 다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price table 위젯에 접근해서 그 밑에 하위에 들어가 있는 set item 함수를 호출해서 그 안에다 값을 집어넣어줘서 그 윈도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위젯에 이제 값들이 이제 채워 넣어지게 됩니다. 설명이 다소 이제 구체적이어서 그냥 처음 들으실 때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mywindow 객체의 주소를 메인 변수에 집어넣고 다시 거기에서 price table 위젯으로 접근해서 그 밑에 set item 함수를 실행한다는 얘기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앞으로 계속 이런 류의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시면 지금 잘 생소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해가 되시는 순간이 오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게 무슨 외계 언어인가 뭐 이렇게 고민하실 건 없고요. 이제 대충 이제 그렇다라는 거 오늘 알아두시고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위젯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요거 주중에 제가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되는 것까지 코드를 손을 봐서 올려놓을 테니까 뭐 복붙으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GitHub 가입하셔가지고 GitHub에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해서 실제로 한번 돌려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런 이제 실제 그 테이블 위젯 같은 것들은 요 안에 들어가는 인자 값들을 한번 변경해 보셔가지고 요 바꾸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여기는 코드 네임을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변수 앞에 있는 이런 코드 네임, 여기 앞에 적혀져 있는 변수들이 그대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여기 str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str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요 앞에 cprice라는 게 코드하고 네임은 이제 문자열로 돼 있는 건데, 나머지 변수들은 값들이 숫자로 돼 있습니다.
숫자로 돼 있는 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 100과 그냥 문자로 인식되는 100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데, 여하튼 이제 숫자로 돼 있는 걸 문자로 타입을 변경시켜주는 함수가 이 스트링 함수고, QTable 위젯 아이템은 이 데이터 값을 설정할 때 여기에 스트링으로 값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값을 스트링으로 요구를 해서 스트링으로 문자열,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을 가리키는데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를 집어넣어서 인자를 다 문자열로 바꿔서 집어넣어줬고, 그래서 요 테이블 위젯의 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대충 한번 훑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한번 돌려보고 요리조리 값을 한번 이제 바꿔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밤이 늦었는데 이제 이제 저녁 휴식 취하러 가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돼서 조금 까다롭긴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단지 이제 한 번씩 코드를 주중에 한 번씩 돌려보고 이래저래 값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정도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